정신과 의사인 그레고리 번스 교수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1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유체 이탈을 경험한 거죠. 그에게는 자신의 사고 장면을 자신의 몸 위쪽에 떠서 지켜본 기억이 똑똑히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벗어나서 자신을 관찰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번스 교수의 경험은 이랬습니다. 고속도로와 평행으로 나 있는 진입로를 따라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달리고 있던 트레일러가 갓길로 치우쳤다. 고지어 트럭이 철조망을 뚫고 100km의 속도로 나를 덮쳐왔다.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도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 자신의 위쪽에 떠 있었다. 운전석이 내 바로 앞에 있는 언덕에 세게 부딪히면서 트럭은 느리게 잭나이프처럼 접혔고 거대한 먼지구름이 일었다. 몇 분 후에 먼지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언덕 위에 튕겨나온 나와 운전사의 모습이 보였다. 둘 다 살아있었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꼬마야, 내가 언덕 위에서 모든 걸 봤어.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유체 이탈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번스 교수가 겪은 이 생생한 유체 이탈 경험담은 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뇌가 어떤 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명해내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 나라는 착각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믿을만할까요?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나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거라면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9.11 테러와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자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잊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도 연구는 10년간 더 지속되었는데 사람들의 기억의 정확도는 느리지만 확실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그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현실의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여야 할 정보는 너무 많고 용량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유용한 편법을 하나 씁니다. 바로 정보를 압축해서 저장하거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용량으로도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러면 군데군데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 공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처럼 기억 속에 빈 곳이 있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를 그것에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신경학자들은 인간의 이러한 본능적인 기억 메꾸기를 작화증이라고 부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을 구멍없이 매끄럽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작위와 우연, 그냥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하죠. 이걸 위해 뇌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서사, 즉 이야기의 형태로 저장하죠. 그리고 이때 서사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심지어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조차 연결지어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서사의 전형적인 예시가 바로 미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작은 미신 한두 개쯤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티셔츠를 입고 시험을 쳤는데 그날따라 시험 성적이 유난히 잘 나왔다면 다음에 시험을 볼 때도 같은 옷을 입고 시험을 치러 간다거나 하는 식이죠. 물론 이런 종류의 미신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외면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미신적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실제로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만의 징크스나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든지 우연에 의해 연타와 부진을 겪게 되지만 선수들은 우연을 그저 우연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특정한 티셔츠와 좋은 시험 성적처럼 인과관계가 없는 일들이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사실 특정 미신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티셔츠를 입으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 라는 미신을 검증하고 싶다면 매 시험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티셔츠를 입고 뒷면이 나오면 입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티셔츠를 입은 날과 입지 않은 날의 시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하기엔 좀 귀찮죠. 괜히 찝찝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사고의 지름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신적 휴리스틱 을 사용한다고 하죠. 이 방식은 과학적이진 않지만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대충 때려 맞히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간의 기억은 오류투성이에 때로는 거짓된 기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기억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등장했던 유체 이탈의 경험담은 단순히 기억의 사소한 오류라고 보기에는 좀 특이하지 않나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경험을 처음으로 회상한 것은 사건을 목격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서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라고 말했을 때였다.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분도 안 되었지만 그가 내가 언덕 위에서 모든 걸 봤어. 라고 말했을 때 내 뇌는 이미 편집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서 나는 그의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는 상상을 했다. 나는 사고 직후에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은 실제 경험과 섞여버렸다.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나 자신의 진짜 경험과 첫 번째 상상된 제 경험의 결과를 구분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저자가 갖고 있는 유체이탈 기억은 저자의 뇌가 현실을 압축해서 저장하고 매끄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창작물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유체이탈 현상은 생각보다 꽤 흔해서 의학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인격화라고 부르는 증상이죠. 비인격화는 자신의 생각, 감정, 감각, 몸, 행동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분리되었거나 외부 관찰자인 것 같은 경험으로 정의됩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너무 허무하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던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영상 초반에 등장한 유체이탈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즉 서사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의 뇌는 정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형성된 나의 정체성은 어떻죠? 믿을만 한가요?